네, 안녕하십니까. 김세현 변리사입니다. 이제 2차 시즌이 거의 마무리되고 다시 이제 우리 변리사 시험에서 1차를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때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우리 이제 1차 수험생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시작되는 1차 기본 강의 계획과 그 다음에 추후 있을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벌써 6월 달이에요. 6월 달이면은 이제 1차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1차에만 조금 전념을 하실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3회 이제 1차 시험 변리사 상표법은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되는지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지금 이제 블루핀 특허 법률사무소라는 이제 그 회사에서 대표 변리사로 있고요. 그 다음에 한빛 변리사학원에서는 2018년 말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한 지도 어느덧 8년 차 정도가 됐네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빛에서는 상표법 2차 대표 강사로 있고 가장 많은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더 학문을 탐구하기 위해서 지적재산권 법학과 석사 과정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중소기업들을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 그리고 실무계에서 어떤 논점이 이슈가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지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수험적 관점에서 가장 잘 풀어낼 수 있는 강사라고 제가 자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1차 기본 강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하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어쨌든 간에 이 강의는 1차 강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표는 1차 시험을 합격하는 거예요. 1차 시험을 합격하는 건데 그러면 1차 시험이 어떤지를 조금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1차 시험은 우리 1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입니다. 우리 배점으로 보면은 100점 만점에서 25점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특허법에 비해서 상표법의 중요도가 1차 시험에서는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특허법 같은 경우는 실용신안법과 합쳐서 20문제가 출제가 되는 반면에 상표법은 10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1차 시험에서 어떻게든 객관식 문제를 통과해가지고 2차 시험으로 넘어가지 라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제 강의는 제가 2차 수험 강의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1차와 2차를 조금 연계시키는 관점에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6월 달에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2차와 연계된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자, 2차 시험에서 그러면 상표법의 지위를 보자라는 겁니다. 2차 시험에서는요. 상표법이 아예 한 과목이에요. 자, 2차 시험은 미리 말씀드리면은 우리 과목이 4가지 과목을 봅니다.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그다음에 선택 과목. 요 4가지 과목을 보는데 전부 다 배점은 만점 100점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차에서는 우리 상표법이 특허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지만 2차에서는 동등한 비중을 갖게 되고 그리고 꽈락률 통계를 보다 보면은 상표법의 난이도가 특허법보다는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차 때부터 제대로 기본기를 다져놓지 않으면은 2차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되고 다시 1차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예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1차와 2차를 연계해서 여기서 비중 자체를 높여버리는 관점으로 강의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1차 시험으로 돌아와서 그럼 우리 1차 시험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깨달으셔야 되겠죠. 자, 제가 기출문제 분석은 정말 잘하거든요. 1차와 2차든 기출문제 분석은 물론 강사로서의 이거는 의무이긴 하지만 남들보다도 잘할 수 있다고 자부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표법 시험 있지 않습니까? 모든 1차 시험이 마찬가지인데 이 1차 시험의 본질은 지금 어떤 거냐면은 문제은행이에요. 네, 문제은행화 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에서 자꾸 헤매시는 건데 자, 이게 어떤 관점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변리사 시험이 특허청에서 우리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넘어온 회차가 45회였어요. 45회. 45회면 언제였냐면요. 2008년이었습니다. 2008년.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45회, 46회, 47회 그 시대 때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사후적 고찰로 봤을 때 지금 개념을 잘 정독을 하고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쉽게
쉽다라고 느낄 겁니다. 쉽다라고 느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때 컷의 형성 그 점수를 보면은 약 66점에서 72.5점 요 사이에서 컷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53회까지. 네, 53회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거겠어요? 이때 시험을 보신 우리 선배 변리사님들께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때는요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출제가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어떤 게 기출문제 유형인지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예전에 한 10년 전, 20년 전 수능 문제 풀어보면은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아니 옛날 사람들은 이런 것도 못 풀어가지고 이렇게 수능을 못 봤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이 과거에는 그냥 문제집이란 게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 개념만 딱 읽고 들어가서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소한 말장난에도 실수에 자주 걸려들게끔 문제가 구성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 관점에서 54회부터 기출 유형이 조금 바뀝니다. 자, 뭐냐면은 이미 기출 문제가 10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지금 이게 9회차잖아요. 그러니까 90문제 정도가 기출 문제가 축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어떤 좀 그 변화가 있냐면은 우리 상표법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중요한 대법원 판례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판례의 법리가 막 계속 쑥쑥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4회 때부터 지금 작년 이제 올해가 62회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62회 1차 시험까지 본 거죠. 62회 1차 시험까지 보면은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과거의 기출의 답습입니다.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쟁점은 또 나와요. 그게 몇 문제 정도? 7문제에서 8문제 정도가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출문제만 잘 풀어도 1차 시험 합격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10문제 중에서 8문제 맞추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판례에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셔서 최신 판례 잘 공부를 하셔서 한두 문제 더 맞춰주신다라고 하면은 상표법을 10문제 맞추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잘 풀면은 1차 시험 붙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객관식 문제 찍기 잘해가지고 1차 시험에서 2차 시험으로 넘어오면 뭐가 안 된다? 개념 자체가 잡혀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강의는 어떤 거냐면요. 일단 1차 시험의 본질은 이제 문제 은행화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기본 강의부터 중급 강의, 그 다음에 문제풀이까지 타이트하게 연계가 되면서 어떻게 하면은 상표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철저하게 다지면서 문제풀이에도 접근을 하시기에 용이하게 그리고 집중을 하실 수가 있을지에 대한 관점으로 강의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냥 개념 설명하고 상표법 우리가 지금 대학교에서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외부 강의 나가면 이렇게 강의 안 합니다. 하지만 수험 강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네, 중요한 부분 찍어드리면서 그리고 안 중요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만 빠뜨리는 건 없지만 경중을 고려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강의를 제공해드릴 겁니다. 그게 제 강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대상, 수강 대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까지 연계가 되는 강의를 저는 조금 제공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초시생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열심히 하실 분들이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해서 잘 따라오실 분들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그냥 기본서로 제공이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을 위한 필기 노트가 있을 거예요. 이 필기 노트를 가지고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요. 네, 어떻게 여러분들 요새는 도형화한 거, 도식화한 거 이해 잘 되시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틀을 잡게끔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5월 정도까지 여러분들께서 달려오셨던 재시생분들 또는 NC 이상분들이 계시겠죠. 지금까지는 2차 시험에 매진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6월부터는 이제 1차 시험으로 돌아오실 시간입니다. 그래서 재시생 그리고 NC 이상 어느 정도 기초는 있는데 뭐가 안 됐다? 정리가 하나도 지금 안 돼 있어가지고 내가 1차 강의는 빠르게 듣고 싶은데 기본 강의를 다시 듣기에는 또 이게 너무 많아요. 예, 예전에 들었던 기본 강의는 들으면 또 다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러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초시생도 따라올 수 있는 강의고 재시생과 N시생이 듣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들었던 지금까지 2차 강의와 어떤 그 연계가 딱 되면서 상표법 자체가 그냥 정리되는 그런 강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특징 말씀드리면요, 제 수년간의 강의 경험으로 수험생들의 어려움을 제가 잘 파악하고 있거든요. 어느 시기에는 뭐가 어렵고 이제 그 뭐 재시생이라던가 아니면은 다시 한번 1차를 보셔야 되는 이제 뭐 3시생 분들이라던가 그런 분들께서는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개선해 드릴 거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질문 녹화방을 운영하면서 피드백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차 시험의 본질은 지금 뭐다? 문제 은행이다. 그래서 문제를 잘 풀어야지 1차 시험을 붙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식과 그 다음에 모의고사 캠프로 이어지는 문풀 최적화 강의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어떻게든 무조건 합격할 수밖에 없는 코스로 제가 구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2020년부터 계속해서 작성을 해오면서 물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됐지만 2차 시험에서 계속 활용하면서 우리 2차 수험생분들께 합격에 정말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됐었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체계도인데, 상표법 체계도를 통한 1차와 2차 상표법의 본질에 따라서 한 번에 정리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체계도라는 것은 똑같은 걸 2차에도 사용을 합니다. 상표법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1차와 2차의 차이는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제가 OT 때 잘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상표법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체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어떤 그 상표법의 체계를 잡아드린 다음에 그 뼈대에서 살을 붙여 나갈 수 있도록, 즉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게 아니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그런 기본 강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재미를 추구합니다. 네, 우리 고시 생활 정말 힘들죠. 특히나 지금 요거 지금 촬영하는 날이 5월에 한복판 중순인데 지금 대학교에서 축제하고 난리 났더라고요. 날씨도 너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수험 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재미있는 강의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거는 기수강생들한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게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기본 강의예요. 기본 강의. 자, 기본 강의는 조문 당연히 볼 거고요. 이 조문 노트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판례 당연히 기본서에 모두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필기 노트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뭐가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조문과 판례가 합쳐지면은 상표법에서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론은요, 우리 상표법에서는 전부 다 판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문과 판례와 이론을 한꺼번에 전부 다 정리하면서 체계를 잡는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일단 이 체계를 잡고요,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급하게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상표법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한 달 정도 여러분들이 복습할 기간을 갖고 또 디자인 보호법도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거 들으신 다음에 중급 강의가 9월 달에 추석 전에 열릴 겁니다. 8회차로 짧게 진행이 되고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중요한 겁니다. 연결과 정리를 해요. 자, 어떤 거랑 어떤 건 연결하냐면은 조문 노트로 진행을 하는데 이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조문과 판례를 연결할 겁니다. 그래서 조문 보고 판례 보고, 조문 보고 판례 보고 해서 어떠한 요건에 대한 판례인지 그 요건에 대한 판례들 몇 개가 있는지 쫙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딱 조문만 봐도 판례가 떠오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드리는 강의가 이 중급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10월, 12월, 1월이 되죠. 자, 이때는요, 이제 여러분들 문제 풀이에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1차에만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예요. 자, 이때 엇나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엇나가시냐면요, 1차 조금 빨리 시작하셨던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재시생 분들이 이때쯤 가면요 전부 다 아는 것 같아요. 내가 개념은 다 아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2차 시험을 막 건드리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안 되고 여기서 오히려 압도적으로 1차를 잘 해버려야 됩니다. 특히나 1차 컷이 지금 계속 높아지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압도적으로 1차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그때 일단 기출로 맛보기를 하는 겁니다. 8회 동안 우리 상표법 기출문제 45회 때부터 산인공 넘어온 다음에 62회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드리는 강의를 할 거고, 이 강의는요 단순히 문제를 풀어드리는 강의가 아니라 각 지문을 분석해서 어떤 판례가 계속 나오는지, 왜 지금 문제 은행화 된 게 이 1차 시험의 본질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중요하구나. 요거에서 더 나아가서 1차 시험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게 하는 강의를 제공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모의고사 캠프를 한 4회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12월 정말 메인 때, 이때는 사람들이 정말 많겠죠.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수강생분들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이때는 모의고사 보고 바로 등수가 나와요. 등수가 나오고 그때 바로 또 강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뭐가 추가되겠습니까? 당연히 기출문제 유형에서 그 해의 중요한 판례, 그 해의 중요한 쟁점들이 추가돼서 여러분들께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면서 상표법 10개에서 10개는 다 맞게끔, 정말 실수해가지고 9개 맞아오게끔 이렇게 해드리는 강의가 모의고사 캠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정리 12월 말 또는 1월 초에 하루짜리 딱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시험 보러 가시면 돼요. 그래서 문풀 최적화 과정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신다? 아셔야 돼요. 어떤 걸 아셔야 됩니까? 상표법을 알아야 된다? 그건 기본적인 거고, 여러분들이 1월 정도가 되면은 감이 옵니다. 내가 합격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의 멘탈과 상표법 지식과 이런 것들을 케어해드리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요 멘트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6월이 됐다 보니까 당연히 1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늘어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 들어가셨다가 다시 1차로 돌아오시는 분들께서도 좀 지겨우면서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자주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요, 내 목표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주변을 바라보면 어때냐? 똑같은 놈들이 똑같이 옆에 있죠. 전부 다 지겨워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쟤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도 아직 못해도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6월부터는 뭐만 보고 정진을 하셔야 된다? 목표만 보고 정진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와 함께 여러분들 상표법은 문제없이 목표만 바라보고 정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6월에 개강하는 우리 기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김수현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